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단 1.48%포인트 차. 호남과 수도권 온라인 투표, 이 호남 수도권 대전을 앞둔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요, 오늘 오후에 마지막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지은 위원장과 박시영 TV의 박시영 평론가가 근우회 이희자 씨,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를 논하면서 우리 대통령님의 사진을 끌고 들어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유시민 작가가 박시영 TV 물었습니다. 문조 털레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같은 경우는 셋이 찍었는지 저를 빼고 둘만 편집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지은은 알았을 거 아니냐고. 네? 이지은 씨는 알았을 거 아니냐고. 같이 있었으니까. 아니 같이 사진 찍을 때는 있었는지. 신천지 얘기요. 오늘 화두가 꽤 됐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후보만, 아니 박시영 씨가 셋이 찍었는지 둘만 편집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럼 뭐 저 사진 대통령 끌어들였다는 취지도 아닌 것 같다. 정청래 후보는 별거 아닌 거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이 보면 신천지로 시작해서 또 신천지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일단 대통령을 사실은 이렇게 경선판에 끌어들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아마 금기시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정청래 후보를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특정 유튜브에서 이 사진을 일단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신청 유튜브에서 튼 거죠.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 후보 선출 때 그때 이낙연 후보 측과 이 갈등을 빚으면서 그때 이제 대장동 문제가 튀어나왔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소위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분의 사진을 저렇게 이제 공개를 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 김민석 후보가 이제 신천지와 이제 정청래 후보의 연관성들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왜 대통령을 이 직접적으로, 물론 뭐 간접적으로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경선판에 끌어들였고, 또 그 사진이 또 이 반전을 이룬 게 결국은 바로 옆에 또 정청래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이 신천지 관련된 이 단체 회장이 본인이 그것만 딱 편집을 해서 본인의 어떤 책상에 놔둔 거를 그거를 이제 아마 다른 사람이 포착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모든 사진이 다 공개된 걸 보면 결국 정청래 후보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서 찍었던 게 나오는데, 사실 뭐 별거 아닌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뭐 당의 대표나 수만 명의 사람을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가서 찍으려고 그러면 다 또 응해주는 건데 이게 뭐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선에 이용했다는 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어쨌든 신천지 의혹을 애초에 김민석 후보가 야심차게 꺼냈다가 약간 좀 역풍 느낌도 있었는데, 저 사진 친청 유튜브가 꺼내면서 약간 상황이 반전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정청래 궁금해하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도 조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급하게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 주시죠. 김민석 후보가 두 가지입니다. 국민 전체에서는 29.7%, 민주당 지지층은 45.5%,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국민 전체에서는 38.3%,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2.5%. 이 결과대로라면 박빙이네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일단 예측했을 때는 지금 뭐 이제 아직 그 전라권, 이제 호남권이라든지 수도권 이제 그 전당대회가 남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박빙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여론조사라는 게 뭐 그 표본의 성격이나 이런 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붙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그 호남 지역만 떼고 보면 굉장히 뭐 격차가 많이 나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표본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문제, 그다음에 문항의 문제 이런 거라고 볼 텐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뭐 여전히 박빙 구도인 건 맞는 것 같다, 이게 확인이 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정청래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와 민주당 지지층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당대표를 김민석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갭 차이가 별로 없고 오차범위 안에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청래가 당대표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추세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분명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스픽스만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매체들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한번 그래프로 보시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저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36.8, 정청래 후보가 34.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2.1%포인트는 사실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여론조사로는 어떻습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 와 주말 재밌겠는데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40대 28.2일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네네. 7월 14일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40대 28.2로 벌어져 있다가 추세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저게 이제 정청래 캠프에서 경선 초반에 기세가 우리한테 있다. 맨날 우리만 때리고 우리만 공격하고 우리가 근데 이슈를 다 끌어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기세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 기세론을 좀 반영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김어준 뉴스 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김용남을 공천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공천한 게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좀 극한 비유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죠. 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안 했다면 그러면 타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줬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당시 당 대표인 사람이 타당 후보의 당선을 내가 도와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상식 바뀌고 그리고 이른바 범진보 진영의 당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2등이잖아요. 저 후보가 3등이고 그러면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아무래도 표의 확장성이라든지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3등 후보가 안 나왔으면 2등 후보가 1등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인데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 정청래 당대표께서 전화를 해서 단일화는 아예 입에 뻥끗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사실은 초반에 제가 약간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듯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단일화하지 뭐 끝까지 싸우라. 끝까지 단일화 얘기도 끝내지 말라고 해서. 그럼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래서 저도 절호의 단일화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일화라는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를 않았는데 그 선거 모르겠어요. 뭔지. 그때 제 생각에는 아니 당 대표란 것은 이 총선이 됐을 때 총사령관이잖아요. 사령관이 전략적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은 진보당하고 단일화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보당도 꽤 표가 있었잖아요 초기에. 예. 지금 우리 유이동 후보한테 진 표수가 얼마? 4% 5%? 5% 5% 졌잖아요. 진보당과 연합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울산도 마찬가지인데 울산도 거기는 황명필 후보가 0.8%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는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거의 10%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연합에서 사실상 승리할 수 있어서 양 측면이 좀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냥 죽이라든 이렇든 단일화로 간다든지 아니면 후보를 극단적으로 사퇴를 해라 그랬다든지 아무런 전략적 결정 없이 방치해서 그대로 뻔히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빨리 튀어나와야 돼. 구조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없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거 침몰했는데 죽어가네 이렇게 무능하게 방치한 것처럼 평택 선거가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런 무능한 지도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완전히 책임의 방기 이래가지고 어떻게 당대표가 됩니까. 저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로 회복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할 때 패배했습니다.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권 재창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당과의 의리는 정청래가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아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합니다. 3대 더불어민주당 로드맵 10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이상 올리겠습니다.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당기겠습니다. 둘째, 당원들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정체성을 재건하겠습니다. 1인 1표제는 국민주권, 당원주권의 본령입니다. 1인 1표제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습니다. 그동안 계파 정치가 외면했던 개혁과 민생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효능감을 갖춘 당정 협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야 이제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 처음부터 대통령과 정청래의 싸움으로 사실 된 거예요. 명청대전이라고 이름이 붙어지는 순간 정청래 후보는 형식적으로는 김민석하고 싸우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어차피 정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제 충청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앞서갔으면 그 이후에 이변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전력과 달리 충청권에서 졌잖아요. 물론 TK에서 부울경에서 역전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정도의 표차를 가지고는 대세를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잡지를 못했고 밀려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김민석 후보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가는 분위기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호남과 인천 또 뭐 그 대구 경북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그런데 이제 호남의 민심은 역시 제주와 거의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호남인들이 많이 제주도 가서 이주해서 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제주에서 50%를 김민석 후보가 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호남 민심을 좀 엿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수도권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픽한 김민석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세가 저는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혹시 이거는 호남을 깐 다음에는 또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호남에서 지금 뭐 대체적인 전망은 김민석 후보 좀 우세할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유세할 것 같다라는 설명이 안 되고 3%를 이길 거냐, 뭐 5%를 이기는 거냐, 아니면 1%를 이기는 거냐, 아니면 뭐 10% 이상 이기는 거냐,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어쨌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박빙으로 나오면 뭐 소위 말하는 반땅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1, 2%, 5% 내외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호남이 나와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남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하고 수도권이 많잖아요, 숫자가. 그런 건 다 보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아니면 이게 국민 전체 국민 전체에서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금 조사한 거 네네. 관련해서는 이제 그 권리당원 보정이 아니라 국민 기준으로 네. 보정이 들어갔던 내용이고 이제 그 조사 안에 이제 권리당원인지 아니면 일반 당원인지 당원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 이제 당원과 관련한 가중치 적용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또 이렇게 호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영향을 있죠. 받을 네. 가능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는 이런 걸 다 감안해 봐야 되고 핵심은 뭐라고요? 추세를 보는 추세를 거다.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추세를 보는 거다. 또 궁금해하실